중학생 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임신해서 배 아파서 낳아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 아이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엄마. 내가 이 아이를 모르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아이들이 속마음 이야기를 잘 합니까? 중학교 사춘기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자기 속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저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궁금하지만 물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입을 닫습니다. 뭔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나를 엄마 휘하에 놓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반항심이 생기면서 절대 속내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는 속내 이야기 다 하는데요. 아주 사이가 좋은 부모님, 잔소리를 거의 안 하시는 부모님이거나 아직 아이가 본격적인 사춘기에 들어서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볼까 해요. 학교에서 고민이 있니? 혹은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줘봐 라고 질문을 탁 던지거나 선생님한테만 털어놓는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라고 했을 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중학생의 속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의 속마음이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미 따라오세요. 중학생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뭐 할 때 가장 게임할 때 행복하죠.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일 텐데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없고 걱정이 없고 쫓기지 않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순간은 친구가 함께 키워드로 검색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놀거나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때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가족과 산책하거나 여행하거나 하는 것은 어릴 때와 달리 내용에서 쏙 빠져버립니다. 아무래도 사춘기 하면 친구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아이들 답변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은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될 때,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아도 될 때, 꼭 해내야 될 무언가가 없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와 조잘조잘 나눌 때 더욱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린다면 그러니까 친구 험담은 하지 마세요. 사춘기에는 그룹 사고를 합니다. 내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 옳고 나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 친구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부모님이 친구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내가 어울리는 친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한 험담이고 비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첫 번째가 바로 친구잖아요. 그런데 친구 관계도 사실 녹록지 않죠. 모두 다 부모님처럼 내 마음에 맞춰주고 어떻게든 제일 나를 1번으로 사랑해주지는 않으니까 그 관계 안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 고군분투 안에서 아이들이 친구의 마음을 얻어냈을 때 행복하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친구 관계니까요. 친구 관계를 행복하게 누리는 아이들의 그 흥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친구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그런 친구는 안 돼라고 가이드는 주실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친구를 타겟으로 어떤 한 아이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는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한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떨 때 가장 힘이 들까요? 아이들이 힘들 때를 물어봤을 때 중3 아이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한 부분이 바로 학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지치고 쉬고 싶은데도 학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침울해했어요. 제가 이제 중3 아이들하고 같이 동아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신나서 쪼잘쪼잘쪼잘 거리거든요. 그런데 끝날 시간이 차차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침울해지는 거예요. 원인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끝나고 학원 가야 돼요. 학원 숙제 너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학원에 다녀서 공부에 효과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런데도 밤 늦게까지 학원에 시달려야 되는 그 상황이 아이들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학원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 두 번째로는 시험입니다. 시험 기간이 가장 힘이 들다.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험 준비를 해야 될 때,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받지 못했을 때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은 공부라는 하나의 목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험, 공부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같은 점을 했는데 몇 점이에요. 그런데 실제 나왔을 때는 훨씬 점수가 떨어져서 나왔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라고 물어봤더니요.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에 집착하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날 텐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게임이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서 게임마저 못하게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할 때와 연관돼서 나온 것은 친구들과 같이 산책하거나 대화하거나 놀거나 수다 떨 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해요. 유튜브를 보거나 쇼폼을 보거나 라고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 푸는 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바로 노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노래를 듣거나 부르거나 이 과정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풀어준다고 해요.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이돌한테 집착한 게 아니라 노래를 듣고 거기서 힐링을 한다는 거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래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아이라면 혹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나온 키워드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고 으쌰으쌰 하고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낮춰지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친구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을 하는 것이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은미체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고 진짜 국영수 학원만 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못 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활동적인 것을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 뭐 해먹고 살지? 나 돈은 제대로 벌 수 있을까? 나 고생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남들만큼 좋은 대학에 남들만큼 버젓한 직장 가지고 싶고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바로 공부와 시험, 성적에 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공부 별 생각 없는 것 같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나만 어떻게 그냥 걱정돼서 시키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고민, 시험, 성적, 그래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로 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진로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아이들은 잘 모르고요. 그냥 막연히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는 그것까지만 고민한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허허실실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아이. 공부나 시험, 성적,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은 답변이 없다였습니다. 딱히 없다. 어떤 친구는 매일, 매번, 매 순간이 고민스럽고 힘들다고 했어요. 친구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 공부도 힘들어. 그렇지만 엄마가 도와줄 것은 딱히 없다. 이것은 사춘기의 특징으로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꾸밀 거야 라는 독립심에서 생긴 답변이기도 하지만요. 과연 엄마가 얼마나 도움이 됐었나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도 하죠. 몇몇 답변을 보면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이 많았어요.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방향을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사이가 좋은 친구들이 그런 답변을 했을 것 같긴 해요. 부모님이 잔소리하지 않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는 가정에서는 함께 진로를 찾아볼 의향도 있다는 거죠. 어떤 친구가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 답을 보고 정말 뜨끔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라는 질문에 조언 덩어리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도 하고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결코 좋은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고 조언 덩어리, 좋은 말 덩어리인데 내가 흡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의미겠죠.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도 입을 닫아야겠다. 말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아이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라고 했던 것이 결코 지나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찾아봐주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은 꼭 원하고 있으니까요. 관계를 좋게 가져가면서 아이와 같이 미래를 그려 나가야 결국 아이의 입을 열 수 있고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히 없다라는 답변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까요? 첫 번째, 친구한테 가장 많이 하겠죠. 그런데 친구는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멋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 아니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의지하는 게 바로 담임 선생님입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담임 선생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공립 어린이집 하면 뉴스에 얼마나 험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아이들을 구박하고 폭력, 온갖 나쁜 일을 하는 뉴스,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그분은 정말 사랑으로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마치 내 새끼처럼 정말 예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요,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한 선생님들 있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집단들보다 그 비율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 이야기만 하세요. 그 아이는 이렇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지도하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그게 바로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담임이 되면 그 1년 동안은 어찌됐든 아이가 큰 문제 없이, 마음에 상처 없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보다도 담임 선생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른으로 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상처도 있으시겠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의지하고 믿는 선생님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어른이니까 내가 모를 때는 같이 상담하고 상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아이한테 깊이 있는 교육을 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중학생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내가 다 짐작하고 있던 아이의 마음 맞나요? 요즘 시대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과 이렇다더라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조언 덩어리가 아니라 귀를 열고 경청을 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는 소스로 활용해 보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